나가라고 했잖아. 여기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경비원 박종수는 손흥민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작은 스쿠터를 몰고 온 손흥민은 당황한 얼굴로 경비원을 마주했다. 누구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손흥민이 낮게 대꾸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주변인들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무겁게 깔려 있었다. 너 같은 사람 말이야. 어디 감히 이 고급 부티크 앞에 스쿠터를 세워 VIP 고객들은 줄 서서 들어오는데 네가 여기에 얼씬거릴 자격이 있냐고. 경비원은 발을 동동 구르며 급하게 손짓했다. 그 순간 부티크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계산을 마치려던 고객들도 화려한 쇼윈도를 구경하던 이들도 일제히 시선이 경비원과 손흥민에게 쏠렸다. 지금 당장 이 사람 끌어내 경비원은 옆에 대기하고 있던 추가 보안 요원에게 지시했다. 그는 손흥민을 밀쳐내려는 듯 팔을 뻗었다. 보안팀 불러오시겠다고요? 저도 여기 들어올 권리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얼굴을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모자를 살짝 당겨 쓰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말도 안 돼. 진짜 손흥민 맞아. 근데 왜 스쿠터를 타고 다른 사람들은 입을 막으며 수군댔다. 이미 몇몇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경비원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더 목소리를 높였다. 나한테 VIP라며 특권 요구하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다고. 너 같은 일반인은 기다리는 게 당연해. 손흥민은 어이없다는 듯 가볍게 웃었다. 그러다 얼굴에 노기가 스쳤지만 곧 숨을 고르며 말했다. VIP 일반인 그런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정상적으로 순서를 기다렸고 스쿠터 세우고 들어오겠다고 안내받았어요. 안내 누가 허락했는데 여기 규칙은 엄격해. 몰랐으면 당장 꺼져. 경비원은 손흥민의 스쿠터를 잡아당기려 했다. 분위기가 이미 싸늘해지자 구경하던 사람들도 괜스레 발걸음을 주춤거렸다. 거리 한복판에 위치한 루아비통 부티크 명동의 한가운데서 가장 화려하다고 소문난 고급 브랜드 매장이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유튜버 지망생이 카메라를 켠 채 친구에게 속삭였다. 야, 지금 라이브 켜놓을까? 이거 대박이겠는데? 그래, 근데 조용히 해. 혹시라도 경비원이 들으면은 장비 뺏길지도 몰라. 진짜 대단한 구경거리네. 이런 일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 이거 그대로 올리면은 조회수 확 오를 듯. 뒤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이 이렇게 대우받는다고? 와, 나 이거 SNS에 올려야 해.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경비원은 자꾸만 스쿠터를 끌어내려 하고 손흥민은 팔을 뻗어 스쿠터를 지키며 실랑이를 벌였다. 자, 다들 잠시만요. 어수선해지면 다 곤란해집니다. 부티크 안에서 관리자로 보이는 이가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경비원에게 다가와 간단히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래도 지침상 안 됩니다. 매니저님 스쿠터는 건물 바깥 다른 곳에 세워야 하고 드레스 코드랑 입장 절차가 분명히 있어요. 경비원은 결코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괜찮다면은 제가 여기 잠깐 대고 들어오면 안 될까요? 다른 손님들한테 폐 안 끼치고 저도 뭐 간단히 구경만 하려던 건데. 손흥민이 말끝을 흐렸다. 그럴수록 경비원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다. 또 말하지만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여기 VIP 규정 어기는 순간 당장 쫓겨나는 거야. 군중 중 몇몇이 어이가 없다는 듯 손흥민을 모른다고 그냥 아무나 대하는 태도잖아 하고 읊조렸다. 어쩐지 이상한 기류가 감돌았다. 경비원의 태도는 단순한 규정 준수 이상의 무례였고 손흥민은 점점 표정이 굳어져 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뭔가 조치해야 하지 않아. 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 경비원이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 활발해졌고 일각에서는 경비원 편을 드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명하면 뭐든 다 허용되는 거야. 규칙은 규칙이지. 맞아, 유럽에서 뛰고 있다니 뭐니 해도 규정은 지켜야지. 그렇게 둘로 갈린 여론 사이에서 손흥민은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점점 얼굴에 피곤함이 스쳐갔다. 루아비통이 이렇게 까다로운 곳이었나? 원래도 프라이빗 쇼핑 철저하기로 유명했어. 예약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들이는데. 아니, 그렇다고 대기하는 사람을 무시해도 돼? 보통은 그렇진 않지. 근데 저 경비원 태도는 좀 심한 듯. 사람들은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SNS에 이번 사건을 올리기 시작했다. 손흥민 명동 루아비통 입장 거부당함,
고급 부티크 스쿠터 타고 온 손님 무시 등의 문구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가게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저분 진짜 손흥민 맞죠?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응, 맞는 것 같아. 근데 경비원이 저렇게까지 하다니 곧 문제될 듯.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흥민이 관리자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곧 잡지 촬영이 있어서 협찬 제품 확인차 들르기로 예약해뒀고 직원분이 외부에서 스쿠터로 와도 괜찮다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손으로 경비원을 가리키자 경비원은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예약 촬영. 그런 소리 전에 신분증이라도 있나? 여기 출입증 제시 못하면은 못 들어와. 지금 제가 어떤 촬영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직원분께 물어보면 확인될 텐데요. 손흥민의 목소리엔 점잖으면서도 꽤 강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경비원님, 이분 진짜 예약 손님이 맞습니다. 부티크의 매니저가 다시 조심스럽게 나섰다. 저희가 사전에 통화도 했고 제품 목록도 미리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드려서 이렇게 불편을 끼쳤네요. 경비원은 끝까지 비아냥거리며 확인이고 뭐고 규정을 어긴 사람은 그냥 규정을 어긴 거지. 이곳은 VIP 룸을 쓰려면 정식으로 예약하고 정해진 방식대로 차를 파킹해야 한다고 라며 되들었다. 손흥민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여기 담당 직원이 전화로는 스쿠터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 믿고 온 건데 그렇게까지 문제될 일이라면은 당연히 다른 곳에 세웠겠죠. 매니저는 곤란한 기색으로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20대 젊은 남자가 불쑥 끼어들었다. 경비원님, 저도 여기 꽤 자주 오는데 이런 식으로 손님 차별하면 브랜드 이미지 떨어져요. 게다가 지금 다들 찍고 있는데 곧 SNS에 퍼져나가겠죠? 차별이라니 난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을 뿐이야. 경비원은 오히려 목청을 높였다. 저 사람 스쿠터 끌고 와서 문 앞에 세워놨잖아. 지금 이 앞에 줄 서 있는 진짜 VIP들은 명품 차량 타고 전용 발렛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진짜 VIP 손흥민이 팔짱을 끼고 경비원을 바라봤다. 어떤 차를 타고 오든 어떤 옷을 입고 오든 손님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고요. 흥 다 똑같은 소리들만 하는군. 경비원은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며 말끝을 흐렸다. 사람들은 점점 더 촬영에 열중했다. 이거 실시간으로 올리면 완전 대박 기사거리겠어. 하고 SNS 라이브를 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손흥민 저기서 대기하는 동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하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매니저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손님이신데 이대로 바깥에서 기다리시게 하긴 너무 실례가 아닌지 한 직원이 조용히 매니저에게 말했다. 매니저는 이미 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다. 지금 경비원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앞에 아무도 스쿠터 주차 못하게 돼 있거든요. 어쩌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손흥민이 그 말을 들었는지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스쿠터를 건물 옆 공터에 옮겨놓고 오겠습니다. 조금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도 되실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다만 이미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렇게 대우받고 있다는 게 좀 곤혹스럽네요. 그러자 경비원 박종수가 훅 끼어들었다. 에이, 물론 그래야지. 아무튼 불필요한 말 많네. 다들 여기서 시간 낭비할 생각이야. 손흥민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경비원의 끈질긴 비꼼의 노여움을 느끼는 듯했으나 말다툼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이고, 누가 봐도 손흥민인데. 박종수 저 사람은 정말 끝까지 인정 안 하네. 저러다 큰 화를 자초할 텐데. 군중 사이의 수근거림이 점차 커졌다. 일각에서는 유명인이라고 특혜주면 안 된다며 경비원을 옹호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저건 특혜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태도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대체 왜 이렇게 스쿠터 주차 문제를 까다롭게 잡으시는 겁니까? 다시금 손흥민이 경비원에게 물었다. 규정이 그렇다고. 스쿠터, 오토바이 이런 건 보안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특히 이 브랜드는 VIP가 불편을 느끼면 안 되거든. 경비원은 이 말을 하면서 살짝 한숨을 쉬었다. 뭔가 나는 원래 이런 걸 지키는 사람이라는 식의
자부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제가 오늘 협찬받을 옷이나 신발을 확인하러 온다는 사실도 분명히 전달되어 있고 예약까지 했잖아요. 왜 저를 이렇게 내쫓으려 하세요? 예약 그래도 내쫓을 수 있어. 규정이니까. 규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스쿠터 옮기고 오겠습니다. 혹시 그럼 제 뒤에 있는 일반 고객분들은 무난히 입장 가능한 거죠? 당연하지. 그분들은 스쿠터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옷차림도 예의 바르잖아. 저랑 옷차림이 뭐가 다릅니까 봐. 넌 운동복 같은 옷을 입고 왔잖아. VIP 공간은 정장 차림으로 오는 게 기본이라고? 손흥민은 헛웃음을 지었다. 축구 선수로 뛸 때 언제나 정장만 입고 다니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약 손님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니까 할 말을 잃네요.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 박수를 치며 비꼬았다. 브랜드에서 착장 코드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 세상에 이건 너무 심하다. 손흥민이든 아니든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지. 촬영 후에 광고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오면 이 모양이라니. 경비원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다. 광고 웃기지 말라고. 누가 네 얼굴 보고 광고를 할 줄 알고. 이 말에 주변 사람들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건 거의 인격 모독 아니야. 손흥민마저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나직하게 말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위해 홍보도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일은 아마 SNS에 퍼지겠죠. 저도 굳이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모두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경비원은 그제야 살짝 당황한 기사액을 보였으나 여전히 잘못은 없다는 듯이 뻣뻣하게 굴었다. 흥 네가 SNS에 올리면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브랜드는 늘 VIP들에게만 집중하면 돼.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이 화급히 손흥민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군중의 핸드폰 카메라는 작동 중이었고 실시간 라이브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와, 지금 인스타에 난리 났어. 손흥민 무시하는 루아비통 경비원 해시태그가 벌써 달렸다고 맞아 방금 전까지 20명 보던 라이브가 지금 500명 넘게 들어왔어. 소란이 커지자 부티크 본사 측 PR 매니저가 급하게 나타났다. 그는 헐레벌떡 뛰어오며 상황을 살폈다. 뭐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자 경비원 박종수가 매니저에게 고자질하듯 말했다. 이 사람 스쿠터 끌고 와서 입장하려던 걸 제가 규정에 따라 제지했을 뿐인데요. 괜히 소란이 커지고 있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PR 매니저에게 인사했다. 저 촬영 협찬 때문에 연락 주셔서 오게 된 거고요. 제가 예약까지 한 거, 그리고 스쿠터 주차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막습니다. 경비원님 태도가 지나친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PR 매니저는 기겁하며 직원들과 눈을 마주쳤다. 스쿠터가 안 된다는 내부 지침이 있으나 사전 안내가 잘못된 건 저희 책임입니다. 아무쪼록 사과드립니다. 경비원은 거기서도 아직 물러설 기색이 없었다.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런 규정은 윗선에서도 다 확인받은 거잖아요. PR 매니저는 곤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규정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우엔 저희가 특별히 안내를 해드렸으니 예외로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손흥민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해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이미 이 광경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데 PR 매니저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다. 어떡하죠? 이미 SNS에서도 이미지 타격이 심각하게 예상됩니다.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경비원 박종수는 곤란한 눈빛을 매니저에게 던지더니 다시 한번 손흥민을 노려보았다. 그래,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서 볼 거 보고 나가라는 거죠. 이까짓 일로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지. 난리를 친 건 저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닙니다. 지금 일으키는 건 경비원님 아닌가요? 손흥민의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지 하는 탄성이 터졌다. 들어가긴 하되 저 스쿠터는 치울 테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죠. 그래도 여기 보안 시스템이 복잡해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PR 매니저가 중재안을 제시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손흥민은 한동안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재발 방지 약속은 꼭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가 받은 억울함이 있지만 다른 고객들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비원은 작게 코웃음 쳤다.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그렇게 나대는 거야? 이 말이 불쑥 튀어나오자 이미 참다 못한 한 관람객이 큰 소리로 항의했다. 지금 다들 들었어요. 저건 명백한 무례잖아.
경비원님이 말하는 태도가 너무합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경비원에게 사과하라 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비원은 발끈하여 소리쳤다. 아, 시끄러워. 다들 방송 켜고 있지. 맘대로 올려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당신 지금 하는 말들이 이미 다 녹화되고 있어요. 큰일 날 줄 아시죠? 누가 크게 다칠지 봅시다. 경비원도 격앙된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분위기가 극도로 험악해지자 PR 매니저와 직원들이 앞다퉈 진정하세요. 다들 그만을 외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군중은 이미 단단히 분노했고 한쪽에선 매장에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나가는 사람들도 생겼다. 이런 브랜드 다시는 안 와. 명품이라면서 손님 대우가 이게 뭐야.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늘어날수록 그 누구도 쉽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이제 그만들 하시죠. 저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경비원을 쳐다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다. 정말 저를 들어오게 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대로 돌아갈게요. 하지만 이 일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경비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PR 매니저가 급히 나섰다. 아닙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원하시는 제품도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발 손님을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미디어에서도 이 장면을 다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글의 마음대로 해. 경비원은 투덜거리며 귀찮다는 듯 턱짓을 했다. 그제야 건물 내부에서 보안 책임자가 추가로 나왔다. 뭐 하는 겁니까? 손흥민님, 우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수 경비원, 당장 그만하고 뒤로 물러서세요. 책임자님 그래도 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책임자입니다. 따르세요. 보안 책임자의 단호한 태도에 박종수는 더 이상 뾰족한 말을 못하고 입술만 실룩거렸다. 그 사이 PR 매니저는 손흥민을 향해 연신 고개 숙이며 말했다. 본사는 지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서 곧 공식 발표문을 낼 거예요. 발표문이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부티크 입장 규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일부러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들어와서 협찬 제품을 확인하고 일찍 끝내고 싶었을 뿐인데 군중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다. 맞아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쳐야죠. 자꾸만 VIP만 우대하고 일반 고객은 등한시하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에 다른 목소리도 힘을 보탰다. 그래야 재벌이든 아니든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잖아요. PR 매니저가 마이크처럼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손님분들의 피드백이 너무 소중한데요. 오늘 일 계기로 전반적인 정책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경비원 박종수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중얼거렸다. 제 말도 틀리진 않았는데 말이야. 박 경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 때문에 다들 상처받았어요. 당사자이신 손흥민님께 직접 사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 스태프가 조심스레 권유했다. 내가 뭘? 박종수는 여전히 토라진 얼굴이었다. 그러나 보안 책임자가 강한 눈빛을 보내자 결국 입을 뗐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했네요. 하도 VIP 경호를 강조하다 보니 설마 진짜 유명인인 줄도 몰랐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를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사과하셨으니 저도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다. 어색한 정적이 잠시 흐른 뒤 손흥민이 덧붙였다. 혹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어떤 탈 것을 타고 오든 옷차림이 어떻든 예약한 손님에게는 기본적인 친절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경비원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주변에서도 맞아 하며 긍정적인 호응이 이어졌다. 결국 사건이 한바탕 크게 퍼진 뒤 루아비통 측은 긴급으로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오늘 부티크 입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모든 고객님들을 동등하게 모시는 것이 저희 브랜드의 가치를 대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제반 입장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 매체는 들썩였다.
손흥민을 못 알아보고 무례하게 대했다니 규정보다 사람 존중이 먼저 아닌가. 당연히 악플 폭탄 맞아야지. 저 경비원도 곧 해고될 듯. 그날 밤 브랜드 본사 홍보팀은 추가로 공식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영상에는 PR 매니저와 보안 책임자가 함께 나와 재차 사과하고 박종수 경비원도 잠시 얼굴을 비춰 한마디 사과를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는 단순한 매장 규정이 아니라 손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겪으신 손흥민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 손흥민이 평소처럼 SNS 라이브를 켰다. 수많은 팬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일로 시끌시끌했는데 많이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부티크 측이 정식으로 사과했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라이브 채팅창에는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진짜 브랜드 측이 큰 깨달음을 얻었겠네요.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덧붙였다.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로 인해 불편 겪으신 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를 함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많은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이 달렸다. 역시 사람 좋기로 소문난 손흥민 겸손함 끝판왕 등등. 손흥민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저도 감정적으로 행동할 뻔했지만 여러분들 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쌓여야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겠죠. 시간이 흐르고 루아비통은 짧은 기간 내 직원 교육을 시행했다. 모든 고객을 VIP처럼이라는 모토 아래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복장이나 교통수단과 무관하게 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출입문 앞에는 이제 스쿠터 거치 가능 구역 안내 표지판이 새로 세워졌다. 기자회견에서 한 임원은 손흥민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브랜드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점차 늘어났다. 막내 직원들은 서로 웃으며 이제 스쿠터 타고 오는 손님을 보면 더 반갑게 맞아줘야죠 하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동시에 몇몇 고객들은 이번 개선을 직접 체감했다며 SNS에 옛날과 달리 문턱이 낮아졌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 한편 경비원 박종수는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다가 브랜드 측의 결정으로 재교육을 거쳐 복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역시 거부감이 있었으나 회사 측의 권유와 주변의 충고로 태도를 바꾸려 애썼다. 복직 후 그의 첫 인사는 이러했다. 안녕하세요. 매장 입장하실 때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규정을 지키되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매장 출입구를 지나던 어떤 고객이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라며 미소를 건넸다. 박종수는 머쓱해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죄송했어요. 며칠 뒤 손흥민은 다시 한번 부치크를 방문했다. 이번엔 걸어서 왔고 복장도 평상복이지만 깔끔한 차림이었다. 문 앞에서 새로 바뀐 안내 표지판을 보고 빙긋 웃었다. 그리고 매장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엔 경비원이 먼저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예약 확인 도와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감돌았다.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이 환영의 말을 건넸다. 어서 오세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마음 편히 구경하고 갈 수 있겠네요. 매장 안에서 몇몇 고객이 그를 발견하고 조용히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러나 옛날처럼 무례한 소동은 없었다. 오히려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다. 브랜드 측 스태프들도 지난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듯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매장 한가운데에서 손님들이 자유롭게 제품을 만지고 신어보고 사진도 찍었다. 모두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수월하게 협찬 제품을 살펴본 손흥민은 매장에서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인사를 전했다.
이번 일로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걸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 점에서 브랜드 관계자분들도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취재진 중 한 명이 물었다. 손흥민님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도 상당히 바뀐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까 걱정되진 않으세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비슷한 문제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 인정하며 배워나간다면 점점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말했다. 네티즌들은 손흥민 님이 겸손한 태도와 합리적인 주장을 해주셨기에 이 변화가 가능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분한 칭찬 같아요. 사실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이고 문제점은 명확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환호와 플래시가 터졌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후 한 스태프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동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개선된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지 또 다른 곳에도 확산되는지 말이죠. 스태프는 수첩을 꺼내며 쓴웃음을 지었다.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 겪으시면 목소리를 내주세요. 멀리서 지켜보던 관람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지.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든 부당한 대우받으면 안 되잖아. 맞아, 이젠 SNS 없으면 살기 힘들다지만 때론 SNS가 이렇게 정의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네. 그날 저녁 여러 유튜버들과 블로거들은 새롭게 바뀐 부티크의 입장 시스템, 그리고 고객 응대를 다룬 후기를 일제히 올렸다. 친절해진 루아비통 손님 차별 철폐 스쿠터도 이제 OK 같은 흥미로운 제목들이 눈에 띄었다. 댓글에는 역시 개선은 빠를수록 좋다. 손흥민이 촉발시킨 변화, 다른 곳도 본받길 SNS 파급력이 크다는 걸 다시 느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며칠 후 한 지역 커뮤니티 방송에서 이번 사건을 상세히 다루었다. MC가 말했다.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이 스쿠터를 타고 고급 부티크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결국 브랜드 측이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은 이번 계기로 유명세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강조됐어요. 꼭 손흥민 같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부당함을 겪으면 바로바로 공론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죠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MC가 말했다. 이 사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당함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시청자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저도 비슷한 차별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리 내겠습니다. 라며 각자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그날 밤 손흥민은 조용히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 짧지만 묵직한 문장이었다. 진정한 명품은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공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케이스로만 남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고 주변을 향해 귀 기울이면서 함께 바꿔나갈 수 있기를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보신 분들 중에 비슷한 일을 겪거나 목격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에 박수를 치는 이들의 반응이 온라인에서 쏟아졌고 사람들은 댓글로 우리도 함께하겠다. 뒷이야기도 기다릴게요. 또 다른 곳에서 문제 생기면 알려주세요. 라고 답했다. 손흥민은 영상 마지막에 작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앞으로도 제 소식 제가 경험하는 이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때론 불편할 수 있어도 함께 공감하고 개선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화면을 보던 한 시청자가 가족과 대화를 나눈다. 이 영상 정말 생각할 거리를 주네. 우리도 주변에 이런 일 없었는지 떠올려 봐야겠다. 맞아.
앞으로는 그때그때 기록하고 필요한 곳에 제보도 하고 목소리를 내야지. 그래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겠지. 우리도 손흥민 영상 구독해 놓을까 당연하지.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기대되잖아. 손흥민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작은 용기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의 사건은 간단한 스쿠터 입장 문제로 시작됐지만 결국 사람들의 자각과 브랜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여파는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 누구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힘있게 키워내고 있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구독자가 댓글을 달았다. 저도 꼭 주변에 이번 사건을 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네,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은 언제든 알려주세요. 저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할게요. 영상 말미에 손흥민의 미소가 다시 한번 비쳤다. 앞으로도 계속 변화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